지금 당신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혹시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완벽하게 조용한 방 안에 혼자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 멀리서 들리는 냉장고 모터 소리, 아니면 당신의 침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공부하려면 조용히 해라. 집중하려면 산만하지 않게 주변을 정리해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집중해야 하는 업무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독서실을 끊거나 방문을 닫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면 내 뇌가 비로소 평온해지고 집중력이 솟아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막상 그 절간 같은 독서실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나요? 아니면 옆 사람의 미세한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 앞 사람이 한숨 쉬는 소리, 심지어 내 뱃속에서 나는 소리에 신경이 쓰여서 오히려 미칠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적은 없나요? 반대로 사람들 말소리와 커피, 머신 소리가 뒤섞인 시끄러운 카페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일이 술술 풀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소음 속에서 안정을 찾을까요? 오늘 마음이 과학은 바로 이 아이러니한 현상을 파헤칩니다. 단순히 카페가 공부가 잘 된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10만 년 동안 생존해온 방식이자 당신의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아주 교묘하고도 놀라운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산만함을 탓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이어폰을 끼고 당신의 뇌가 그토록 원하던 그 소리를 선물하고 싶어질 겁니다. 자, 그럼 당신의 뇌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시간을 아주 많이 되돌려 보겠습니다. 스마트폰도 아파트도 없던 10만 년 전의 원시 밀림으로 가봅시다. 우리 조상들에게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나무짚을 스치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 벌레들이 우는 소리. 이 끊임없는 배경소음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지금은 평화롭다, 모든 것이 정상이다라는 생존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숲속의 모든 소리가 뚝 끊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들도 울지 않고 벌레 소리도 사라진 완벽한 정적. 현대인에게 이 정적은 휴식을 의미할지 모르지만 원시인에게 이 정적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숲속의 동물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다는 건 근처에 호랑이나 사자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나타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뇌의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 공포와 생존을 담당하는 이 부위에게 완전한 침묵은 곧 임박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무언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당장 도망칠 준비를 해라.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곤두세웁니다. 이 오래된 본능은 21세기 안전한 아파트에 사는 지금도 우리 유전자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용한 공간에 혼자 남겨지면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뇌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포식자가 온 건가?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감각 박탈의 의한 과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들어오는 정보가 없으니 뇌는 정보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던 윗집의 발소리가 천둥처럼 들리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적을 찾기 위해 안테나를 최대한으로 뽑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비상 경보를 끌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다시 소음을 들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소음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 경적이나 공사장의 드릴 소리 같은 건 이협적인 소음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시 시대의 숲속 소리와 닮은 소리, 바로 백색 소음입니다. 빗소리, 파도 소리, 혹은 카페의 웅성거림 같은 백색 소음은 우리 뇌에게 괜찮아,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어라고 속삭이는 안전 신호가 됩니다. 마치 겁먹은 아이에게 포근한 이불을 덮어주면 안정을 찾는 것처럼 백색 소음은 뇌의 청각 피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소리 이불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청각적 마스킹 효과, 즉 차폐 효과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무 조용한 독서실에서는 의자 끄는 소리 같은 돌발적인 소음이 100의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0에서 100으로 튀어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빗소리 같은 백색 소음이 50 정도 깔려 있다면 의자 끄는 소리는 50에서 100으로, 즉 50만큼의 차이로만 느껴집니다. 배경에 깔린 소음이 갑작스러운 소리의 충격을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잠들기 전에 빗소리 영상을 틀어놓는 건 단순히 분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게 이제 보초 서지 말고 자도 돼, 밖은 안전해라는 생물학적 신호를 보내는 가장 과학적인 수면 의식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아니, 불안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공부할 때는 조용한 게 최고 아닌가요? 소음이 있으면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데 방해가 될 텐데요.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잡음은 신호를 방해하는 게 맞습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아서 지직거리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물리학과 뇌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정말 놀랍고도 직관에 반하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바로 확률적 공명수 Stochastic Resonance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적당한 잡음은 오히려 신호를 증폭시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흐릿하고 어두워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흑백 사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진에 무작위적인 검은 점들, 즉 노이즈를 뿌리면 사진이 더 안 보여야 정상이죠. 그런데 특정 수준의 노이즈를 뿌리면 오히려 흐릿했던 윤곽선이 뚜렷해지면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2004년 미주리 대학교 프랭크 모스 교수팀이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하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가재의 신경세포 실험에서 아주 미약해서 감지조차 못하던 전기 신호에 잡음을 섞어 보냈더니 뇌세포가 갑자기 그 신호를 뚜렷하게 감지해낸 것이죠. 우리 인간의 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있을 때 뇌의 신경세포는 웬만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둔감한 상태가 됩니다. 글자를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영어 단어를 외워도 머리에 안 박히는 상태죠. 이때 백색 소음이라는 배경 잡음이 귀를 통해 들어오면 이 잡음이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활동 수준을 살짝, 아주 살짝 올려줍니다. 마치 놀이터의 시소가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살짝만 밀어줘도 쑥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백색 소음은 정보를 밀어 올리는 그 살짝의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카페에서 공부할 때 느껴지는 그 놀라운 몰입감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물리학적 법칙을 이용해 정보 처리 속도를 오버클럭, 즉 성능 향상을 시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평소에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왜 가만히 있질 못하고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을까? 고민해 보신 분 계신가요? 혹은 성인 ADHD가 아닐까 걱정해 보신 적은요? 그렇다면 이 챕터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집중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뇌 속의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의 문제입니다. 도파민은 뇌가 재미를 느끼고 무언가를 실행하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뇌의 기본 각성 수준이 낮은 사람들, 즉 도파민 분비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뇌가 만성적으로 심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뇌를 가진 분들에게 조용한 환경은 고문과도 같습니다. 뇌가 심심해, 제발 자극을 줘 라고 비명을 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다리를 떨거나 볼펜을 딸깍거리거나 자꾸 스마트폰을 켜서 도파민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즉, 산만한 행동은 뇌가 깨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발전 행위인 셈입니다. 2007년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의 고란 소더룬드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들에게 백색 소음을 들려주며 기억력 테스트를 했더니 놀랍게도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향상된 겁니다. 심지어 ADHD 약물을 복용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적정 뇌각성 모델 MBA라고 부릅니다. 백색 소음이라는 외부의 청각적 자극이 부족했던 도파민을 채워주면서 뇌의 엔진을 예열시켜준 것이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조용한 독서실보다 시끄러운 카페나 거실이 더 편하다면 여러분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저 소리라는 이름의 연료가 조금 더 필요한 고성능 엔진일 뿐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저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높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100%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집중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막혀있던 글이 술술 써져야 할 때도 있죠. 많은 작가들, 예술가들이 왜 작업실을 놔두고 카페를 전전할까요?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도 에든버러의 시끄러운 카페 구석에서 그 마법 같은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여기에는 70데시벨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012년 일리노이 대학교 라비 메타 교수팀은 소음의 크기가 창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다양한 소음 환경에 노출시켰습니다. 아주 조용한 50데시벨의 방, 카페 소음 정도인 70데시벨의 방, 그리고 공사장 수준인 85데시벨의 방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70데시벨, 즉 카페 소음 정도의 환경에서 사람들의 창의적 사고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메타 교수는 이를 처리 유창성 플루언스의 저하로 설명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우리 뇌는 논리적이고 꼼꼼하게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적당한 소음이 있으면 뇌가 약간의 방해를 받습니다. 좀 시끄럽네 하는 순간 뇌는 익숙한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조금 더 추상적이고 엉뚱하고 큰 그림을 그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평소에는 연결되지 않던 아이디어들이 유레카 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카페 효과 커피숍 에펙트입니다. 완벽한 고요함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좋을지 몰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획안이 안 풀려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다면 지금 당장 노트북을 들고 밖으로 나가세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여러분의 굳어버린 뇌를 말랑말랑하게 마사지해 줄 겁니다. 여기서 최신 트렌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혹시 최근 유튜브나 틱톡에서 브라운 노이즈 혹은 갈색 소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지난 몇 년간, 특히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 브라운 노이즈 검색량이 폭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기존의 백색 소음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소리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는 TV 지지직거리는 소리처럼 모든 주파수가 섞여 있어서 치익 하는 높은 소리가 납니다. 집중에는 좋지만 오래 들으면 귀가 좀 피곤하죠. 반면 핑크 노이즈는 빗소리나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처럼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행하는 브라운 노이즈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 혹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처럼 아주 낮고 묵직한 저음이 강조된 소리입니다. 우웅 하는 깊은 울림이 특징이죠. 왜 사람들은 이 묵직한 소리에 열광할까요? 많은 뇌과학자와 청각 전문가들은 브라운 노이즈가 인간 뇌의 휴식 상태 뇌파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때 브라운 노이즈의 묵직한 진동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듯한 혹은 거대한 자연 속에 보호받는 듯한 심리적 포옹의 효과를 줍니다. 단순히 집중을 돕는 것을 넘어 브라운 노이즈는 현대인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소리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멈추고 싶다면 오늘 밤엔 빗소리 대신 브라운 노이즈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뇌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소음의 재발견을 함께 했습니다. 소음은 단순한 방해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시시대부터 우리를 지켜준 생존 도구이자 뇌의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 파트너였고 때로는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치료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통제감 컨트롤입니다. 아무리 좋은 백색 소음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윗집에서 들려오는 층간 소음은 그저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어폰을 끼고 내가 좋아하는 볼륨으로 조절해서 듣는 빗소리는 최고의 힐링 사운드가 됩니다. 똑같은 소리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뇌의 반응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소리의 주인이 될 때 뇌는 비로소 안심하고 그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 습관적으로 정막 속에 앉아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은 어떤 소리가 필요해? 어떤 날은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가, 어떤 날은 시원한 파도 소리가, 또 어떤 날은 낯선 사람들의 활기찬 웅성거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나에게 맞는 소리를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쉬우면서도 과학적인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가장 좋아하는 주파수를 찾아보세요. 마음의 과학은 앞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마음의 비밀들을 과학의 언어로, 하지만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뇌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소음, 아니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편안한 소리와 함께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